오늘 새벽에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나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후반부에 약간 내려오면서 끝났거든요. 오늘도 전반부 들렸다가 후반부 내려왔는데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사실 반등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들렸어요. 그나마 두 가지 다우하고 나스닥은 좀 들렸다가 내려왔는데 나스닥은 내리 꽂은 다음에 미비한 상황에서 좀 내려오면서 끝났고 스몰캡이 빠졌습니다. 유럽장 좋았고 아시아장도 괜찮았는데 중국장이 마이너스로 끝났죠. 어제 중국장 스타트는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로 움직이다가 후반부에 쭉 빠졌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지금 중시에 대한 움직임이 여러 가지 얘기로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이제 한경 글로벌 마켓에 BOFA하고 UBS가 맞붙어가지고 증시를 오른다 못 오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현석 기자께서 올리셨고 10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뭐 향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UBS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전망을 보면 금융주의 강력한 경기 회복력 그래서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 여기 보면 이제 건전성, 그다음에 예상보다 우수한 순이자 수입, 그다음에 강력한 수수료 증가. 근데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확정면에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중요한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급망 혼란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으며 특정 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애플 iOS 개인 보호 정책 변경으로 인한 디지털 광고 축소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빅테크 기술 회사는 이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공급망 문제가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 문제가 해소 안 된 것이 심지어로 투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주로 이제 반도체 쪽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뭐 나이키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 수입하는 이런 쪽에도 영향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한쪽 섹터라고 보기에는 좀 특정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특정 산업이 예를 들면 한 분야 쪽만 몰려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뭐 반도체만 생산해서 뭐 반도체를 집어넣는 주요 어떤 제조품이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적으로 그냥 그 의류 같은 걸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영향이 부분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 보호 정책에 대한 거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가 일단 반영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단기적으로 막 확 꺾이거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이니까 주가에 일단 반영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공급망 문제는 좀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강력한 매출 성장에 더 높은 비용이 상쇄되고 있다. 즉 높아진 노동 비용과 원자재 조달 비용도 산업별로 영향이 다르다. 이런 문제는 외식 등 소비자 부분에서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격 결정이 뛰어난 기업들은 합리적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어떻게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려면 한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이 올라간 게 다른 쪽이 그걸 상쇄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좀 하반기에 가장 조심스럽게 하여튼 하반기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공급망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급망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하물며 이제 뭐 여기 키보드 전문 업체인데 이거 물론 반도체입니다. 여기도 반도체인데 문제는 이게 주가 하락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제품을 생산을 못하니까 주가 하락이 매출이나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거고 주가 하락이 반영되는 거죠. 이건 황정수 기자께서 10월 27일 날 올린 기사입니다. 지난번에 몇 개 기업들이 유통업체에서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매대에 올리지 못하고 공급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3분기까지는 기업 실적이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4분기에도 과연 기대치만큼 나올 수 있을까는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점을 여기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 중심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월요일 종가보다 낮은 수치를 얘기하기도 했고, 여기 말고 이제 뭐 여기 BOA 내년에 목표치는 4,600 수준으로 현재와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외에 제가 전일 보여드렸던 그 미국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마이너스, 주식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돼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렸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이 사실 매력적이라고, 전 주식을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금값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오늘 금값이 또 아래로 좀 빠졌어요. 보시면 세게 밀려 올랐다가 다시 세게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금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떨어지는 속도 이렇게. 물론 이게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봐야 되겠지만 금에 대한 미련을 갖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조정시마다 주식을 긁어모으는 게 향후에 결과적으로는 투자 성과를 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경제지표 나온 거 좀 몇 개 볼게요. 미국의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가 여기 보시면 급등했습니다. 아직 주택 시장이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심리지수도 반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리지수가 반등했거든요.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두 단어 중에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식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끝날 거냐, 지금 조정이 끝난 거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겠죠. 중국이 이제 어제 장 후반부에 쭉 빠지면서 끝났는데, 여기 아주경제 기사입니다. 곽예지 기자께서 10월 26일자로 올리셨는데, 인민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도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루 만에 반락했다. 어제 급등했었거든요. 보시면 어제 쭉 올라왔습니다. 유동성 공급으로. 그랬다가 쭉 빠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원 상태로 되돌아왔는데, 그 중국 쪽의 경제 지표를 보면 지난주에 발표된 겁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9%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치보다 약간 밑으로 나서 5%가 지금 깨졌고, 예전에 6% 초반 얘기하던 게 이제 결과적으로 5%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이 반등하긴 했는데 투자 부분이 좀 고정자산 투자 부분이 좀 계속 그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좀 빠졌거든요. 뭐 다른 지표들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지표다라고 볼 수는 없고, 뭐 그 산업 생산 지표는 이미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죠. 산업 생산 지표가 조금 상대적으로 강도가 세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이 보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아니고 이거죠. 예. 여기 보면 조강 생산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정부에서 중국 당국에서 탄소 절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때문이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뭐 전력난 문제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의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기다가 헝다그룹하고 쌓여 있죠. 헝다그룹에 대한 문제도 쌓여 있고, 아직 이게 끝나지 않은 상태고, 여기 이 기사는 SBS 장가희 기자가 올리신 겁니다. 10월 27일자고. 그리고 헝다그룹 이외에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얘 이외에 연쇄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국 부동산 업체가 당대 부동산이 지난 25일 만기인 채권연금이자 상환 실패, 그 앞서 신리, 화양랜, 홀딩스, 달러채 상환하지 못했다. 근데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상환해야 될 그 달러 채권 규모가 계속 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파산 절차를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헝다그룹이 지난번에 달러 채권을 하면서 한숨 넘겼는데 또 이자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쪽에 있는 그 기업들이 일정 부분은 부동산 건설 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이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강 생산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통계치에서 YOY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일단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유동성 공급이 긍정적으로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약간 관망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이 산업 생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주시장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이란 핵합의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유가 시장이 어제 세게 한번 쭉 내려갔었는데, 유가가요. 이게 뭐 별 영향 없이 지금 다시 밀고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 뭔가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쪽에 그 가격 상승 압력에 대해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들,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소비자 심리 위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의 통화 정책에 대한 압력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들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서 어떻게 문제들이 해결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으로 주식시장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BOA에서 말한, 아까 기사를 읽진 않았는데 BOA에서 말한 것처럼 그 미국 주시장 가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아까 인플레이션 작동과 그러니까 견주어 보면 매력도가 지금 투자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점, 투자 매력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미국 주시장의 탄력을 강하게 끌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강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미 예전에도 몇 번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그 2004년도 7월 달인가요? 있었던 잠깐의 이제 조정 국면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다가 2015년도 상반기에 머리를 치고 후반부에 7월, 8월에 조정을 세게 받았던 것처럼 여기서 추세 더 들고 올라가서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이 혼재된 상황들이 여러 가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 조금 더 지나면, 거의 다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이 주식 탄력 속도를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강도를 보이고 나서 후반부에 빼먹고, 상승을 보이고 나서 후반부에 빼먹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승을 보이고 나서 후반부에 빼먹고, 다시 상승 강도를 하다 후반부에 강도가 약간 낮아졌다가 어제 상승 강도를 세게 보이고 후반부에 또 빼먹었거든요. 이게 점점점 올라가는 강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상승 탄력이 좀 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